자, 우리 앞에서는 위성을 이용해서 GNSS의 보정값, 즉 DGNSS 시그널을 지상에 송출을 해가지고 원래 받은 GNSS의 신호와 요 위성에서부터 온 DGNSS의 신호를 합성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수행했던 DGNSS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바닷가, 특히 섬 지역에 이 GNSS 보정 신호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기지국을 건설했습니다. 엄격히 얘기를 하면 이건 DGPS 기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GPS 신호만에 대한 보정값을 생성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다뤄볼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514페이지부터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9년 5월에 팔미도, 어청도를 포함하는 서해권 지역에 대한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요거를 동해권과 남해권까지 확장시켜서 이런 DGNSS 제공 서비스를 시작을 한 과거의 해양수산부의 업무로부터 우리나라의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이 기준국을 설치하기 위한 주요 목적은 바다와 연안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국내 해안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주로 섬 지역에 이러한 GNSS 기준국을 설치했죠. 이렇게 설치된 GNSS 기준국을 이용해서 GPS 위치 오차가 1에서 2m 정도로 줄어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러한 GPS 위치 정확도가 향상하게 됐기 때문에 점차 활용이 확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바다에만 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덮으면 내륙까지 포함하겠네 해가지고 이러한 기준국의 보정 신호를 내륙 지방에서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에는 6개의 내륙 위성항법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DGNSS, 여기서는 DGPS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준국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은 중앙사무소, 그 다음에 기준국, 감시국,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앙사무소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중앙사무소는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사무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DGPS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한 게 바로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이죠. 그래서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 기준국과 감시국을 원격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중앙사무소입니다. 이 중앙사무소에서는 DGNSS 보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이러한 보정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GNSS 시스템의 오차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시설물이나 장비의 신설, 개량, 유지, 보수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또 DGNSS 시스템을 홍보하고 개발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이 DGNSS의 해외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국은 크게 해안과 내륙 두 위치에 설치가 되는데요. 먼저 해안 기준국은 광파, 전파, 음파 표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계장비나 부대 시설을 정비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기상 관측이나 연안 정지 해양 관측도 수행했죠. 그래서 이러한 해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기준국은 소청도, 팔미도, 어청도, 소옥산도, 거문도, 마라도, 영도, 호미곶, 주문진, 거진, 울릉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에 만든 기준국이 잘 작동하고 그 효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륙에도 다시 이러한 기준국을 만들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내륙 이용자를 위해서
DGNS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륙의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의 기준국을 또 설치를 합니다. 이 내륙 기준국은 시스템의 운영, 제어와 점검을 담당하고 보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보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륙 기준국은 무주, 영주, 춘천, 충주, 성주, 평창 이 6곳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러한 기준국들의 측정 가능 범위는 기준국을 중심으로 반경 80에서 150km 여기까지 DGNSS 신호를 전송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준국에서 전송을 받아서 향상될 수 있는 위치 결정 정확도는 약 1에서 3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국에서 발송하는 위치 보정 신호는 RTCM SC104 포맷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시국이 있네요. 이러한 감시국은 광파, 전파, 음파 표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나 부대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기상관측, 그 다음에 연안 정지 해양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국은 안흥, 말도, 홍도, 가사도, 당사도, 소리도, 서이말, 죽변, 독도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우리나라의 위성항법 정보 시스템의 기준국들, 즉 내륙 기준국과 해안 기준국 그리고 해안 감시국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처음에 이 주로 여기 소청도, 팔미도, 어청도, 소옥산도 이렇게 쭉 해안을 따라서 울릉도 그리고 주문진, 거진까지 우리나라 해안을 따라서 쭉 커다란 원이 만들어져 있죠. 이게 바로 요 각각의 기준국에서 발송하는 DGNSS 시스템을 수신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요거를 다 연결하면 바다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야 이거 이왕 기준국 커버리지가 이렇게 많은데 내륙 지방에 조금만 더 기준국을 만들면 우리나라 전체를 감싸겠는걸 해가지고 6개 만든 게 여기 춘천, 충주, 그 다음에 무주, 성주, 영주, 그 다음에 평창 여기에 내륙 기준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안감시국은 여기 안흥, 말도, 그 다음에 홍도, 가사도, 당사도, 소리도, 서이말, 죽변, 독도 여기에 해안감시국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남한 전체를 포괄하는 DGNSS 보정신호 제공을 위한 기준국들이 마련이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 가상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VRS, Virtual Reference Station. 자, 이 가상 기준국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실제로 기준국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기준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DGPS 기준국을 세웠다고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전파를 쏘아준다는 이러한 가상 시스템으로 기준점을 구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가상 기준점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수신기 제작사들은 보통 기선거리 5에서 10km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높은 신뢰도를 갖는 좌표 결정 기법을 제공합니다. 왜? 기선이 너무 멀어버리면 DGNSS를 할 때 기지국과 이동국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두 지점의 하늘의 대기 상태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대기 굴절의 효과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대기 효과를 충분히 제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 5에서 10km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러한 좌표 결정 기법을 제공하죠. 여기서 신뢰도는 실제 관측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불확실한 모호 정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결정하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모호 정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모호 정수는 GPS 관측을 시작할 때 위성과 수신기 간의 전체 파장의 개수를 미지수 값으로 해가지고 이 GPS 수신기가 한 파장 내에 위상차와
전체 파장수의 변화값만 관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즉 반송파의 위상차만 관측이 되고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반송파의 진동수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선이 짧을 때는 대기 효과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수신한 자료만으로도 이런 모호 정수의 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기선이 길면 대기 효과를 충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 두 먼 지점에 대한 대기의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정 계산 과정에서 대기 효과에 대한 잔차를 추정하더라도 충분한 데이터의 크기가 확보되어야 정확한 관측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GNSS를 수신할 때 기준점과 이동국의 거리를 좁게 만들기 위해서, 즉 가상으로 그 이동국 주변에 기준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대기 효과를 보정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VRS 가상 기준점 방식의 GPS 측량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 VRS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이 VRS라는 거는 가상 기준점이라 그랬어요. 실제 있는 기준점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든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이동국 근처에다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동국의 계략적인 위치 정보를 이 가상 기준점 VRS 서버에다가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VRS 서버에서는 이 이동국에 가까운 지점에 이 가상 기준점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 가상 기준점의 관측값과 보정값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 기준점을 이용해서 대기 효과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가상 기준점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에 걸쳐 44개의 상시 관측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상 기준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 가상 기준점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렇게 상시 관측소들이 있죠. 예, 이 상시 관측소는 말 그대로 계속 24시간 내내 GPS 데이터를 수신하는 그러한 관측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동국에서 처음에 관측을 시작한다라고 상시 관측소에 신호를 전송하면 이러한 GPS 상시 관측소에서는 이동국과 가까운 곳에 가상 기준점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측량을 하면서 이 가상 기준점을 실제 기준점처럼 이용해서 여기로 관측할 때 가상 기준점과 이동국의 디퍼런셜, 즉 DGPS를 수행하고, 또 이동국이 일로 이동했을 때는 역시 만들어 놓은 가상 기준점에서 여기까지의 DGPS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동국이 일로 옮겨졌을 때는 또 가상국과 기준국과의 관계, 요걸 따져서 이 가상 기준점에서 DGPS 보정값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동국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VRS예요. 자, 그래서 이동국에서는 단독 위치 결정을 합니다. 이제 먼저 대략적인 자기 위치를 잡죠. 예, 이거 뭐 잡아봐야 10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오차뿐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단독 위치 결정한 이동국의 위치 데이터를 송신해 줍니다. 어디다? 기준국에다. 그럼 이 기준국에서는 가상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또 보정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 보정 데이터를 다시 이동국에 던져주죠. 그러면 이동국에서는 이 가상 기준국으로부터 받은 보정 데이터, 그 다음에 GPS로부터 받은 관측 데이터, 요거를 합성해서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 가상 기준점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 나타난 포인트와 삼각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DGNSS 기준국에서 공동 운영하거나 하는 우리나라의 그 GPS 상시 관측소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GPS 관측을 위해서 이동국을 만들고 또 이 이동국에서 상시 관측소에 그 이동국의 위치를 알려주면 상시 관측소에서는 이동국 부근에 가상 기준점을 만들어줘서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DGPS, 즉 실시간 이동 측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만들어 놓은
GPS 상시 관측소, 즉 위성 기준점입니다. 여 뒤에 고산자 김정호 선생 모습도 보입니다. 실제 모습이 아니고 동상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가상 기준점을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GPS 상시 관측소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시 관측소는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자치부, 과거 행정자치부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이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다시 부활이 돼서 새로운 부처로 독립이 됐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외에 기타 정부투자기관에서 독자적인 GPS 기준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 관측 시스템은 무인 원격 관측소와 GPS 관측센터로 구성되는데, 무인 원격 관측소는 그 구성이 GPS 수신기와 안테나, 또 안테나 설치 탑, 또 통신 장비, 전력 공급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PS 관측센터는 통제 및 관측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수신, 저장, 처리 및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 관측소를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GPS 위성 궤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할 때 이러한 상시 관측소가 위성 측지 기준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ITS, 뭐죠?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체계, 이러한 시스템들의 기준국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상시 관측소의 지각 변동량을 조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전에 지진을 감지하는 것과 같은 재난 방제 시스템의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죠. 이러한 상시 관측소를 응용하면 VRS, 즉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가상 기준국을 만들어서 기지국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의 정확도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GPS 안테나와 수신기만 들고 다니면 관측이 가능한 1인 측량이 가능해집니다. 또 차량,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운행을 위해서 카 내비게이션, 차량 항법 장치와 지능형 교통체계의 기준국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 조사와 지진 예지, 그리고 국지적인 기상 변화를 연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상시 관측소들을 쭉 연결해서 네트워크, 즉 망으로 형성한 것을 GPS 기준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GPS 상시 관측소는 전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GPS 기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00개의 기준점이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어요. 이러한 상시 관측소들을 연합해서 전 세계적인 관측망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상시 관측소를 이용해서 GPS 기준망을 형성하면 항법, 측지 측량, GIS 등의 여러 목적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에 일정한 밀도로 이러한 상시 관측소를 설치해서 이걸 네트워크, 망으로 형성하면 전국 어디서나 시간, 거리, 장소, 기상 이런 데에 제한이 없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DGNSS에 대한 노력들, 그 다음에 가상 기준점, 그 다음에 GPS 상시 관측소와 기준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GNSS에 대한 굵직한 얘기는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GNSS를 어디다 활용하고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요 다음 절에서 그것만 마저 살펴보면서 이러한 GNSS, 즉 위성을 이용한 항법 시스템에 대한 모든 단원을 정리할 겁니다.